2025년 12월 어느 목요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 사는 53세 김미선 씨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신자는 쿠팡이었습니다. 김미선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구매 내역까지 모든 게 새어나갔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KT 고객 800만 명의 개인정보도 유출됐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한국인 6명 중 1명꼴입니다. 언론은 며칠 떠들다가 조용해졌습니다. 기업은 형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또 다른 기업에서 또 유출 사고가 터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대수겠어?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면요? 한 건당 5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팔리고 있다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몰랐던, 아니 알려주지 않았던 개인정보 유출의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당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쿠팡과 KT, 이 두 기업의 이름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쿠팡은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KT는 한국통신산업의 거인이죠. 그런데 이 거대 기업들에서 개인정보가 줄줄 셉니다.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요. 2025년 쿠팡 개인정보 유출 건수 정확히 몇 건인지 아십니까? 공식 발표로는 600만 건입니다. 6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들은 확인된 것만 발표하거든요. 확인되지 않은 건 조용히 넘어갑니다. KT는 더 심각합니다. 2025년 8월 800만 건 유출. 그런데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에도 있었고 2019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그리고 또 터집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은 사실 개인정보 보호에 진심이 아닙니다. 돈이 안 되거든요. 보안 시스템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 수백억에서 수천억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 내야 하는 벌금은 고작 몇십억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보안에 1,000억을 쓰느냐 아니면 사고 나면 30억 벌금 내느냐. 기업 입장에서는 후자가 훨씬 이득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이 먼저라는 거죠. 실제로 쿠팡이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받은 과징금은 얼마일까요? 25억 원입니다. 쿠팡의 연간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0조 원입니다. 20조 원 버는 회사가 25억 원 벌금 낸 겁니다. 매출의 0.012%입니다. 여러분이 월급 400만 원 받는데 6천 원 벌금 낸 격입니다.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죠? 그럼 KT는 어떨까요? KT가 2025년 8월 사건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징금은 약 50억 원입니다. KT의 연간 매출은 약 25조 원입니다. 역시 매출의 0.02%도 안 됩니다. 이 정도 벌금으로는 절대 기업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충격을 말씀드립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팔립니다. 실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다크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반 인터넷이 아닌 특수한 경로로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입니다. 거기서 개인정보가 거래됩니다. 가격표가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세트 500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세트 1,000원,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되면 2,000원에서 3,000원입니다. 600만 건이 유출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건당 1,000원만 쳐도 60억 원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정보로 60억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단돈 1원도 못 받습니다. 오히려 피해만 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47세 직장인 박영수 씨는 2025년 9월 갑자기 대출 독촉 전화를 받았습니다. 3천만 원 대출금을 갚으세요. 박영수 씨는 황당했습니다. 대출받은 적이 없거든요. 알고 보니 누군가 박영수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불법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박영수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는 시작됐지만 범인을 잡기는 어려웠습니다. 다크웹에서 정보를 산 사람이 누군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결국 박영수 씨는 자신이 받지도 않은 대출금 3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신용등급은 추락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 유출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박영수 씨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정보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신고 건수는 약 15만 건입니다. 그런데 이건 신고된 것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를 당해도 신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귀찮거든요. 설명하기도 복잡하고요. 전문가들은 추정합니다. 실제 피해는 신고 건수의 10배에서 20배일 거라고요. 그럼 150만 건에서 300만 건입니다. 한 해에 1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중에서요. 확률로 따지면 60명 중 1명에서 25명 중 1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피해를 당한 분이 계실 겁니다. 단지 모르고 계실 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대출 독촉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는 문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한 적도 없는데요. 세 번째 충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 뭐라고 합니까? 외부 해킹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해커가 너무 뛰어나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이죠. 그런데 진실은 다릅니다. 보안 전문가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내부 관리 소홀 때문입니다. 해커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기업이 허술해서입니다. 실제로 쿠팡 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유출 사고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공식 발표는 외부 해킹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안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쿠팡 직원 한 명이 회사 컴퓨터에 개인 USB를 꽂았습니다. 그 USB에 악성 코드가 있었습니다. 악성 코드가 회사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왜 직원이 개인 USB를 회사 컴퓨터에 꽂을 수 있었을까요? 보안 규정상 절대 금지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가능했다는 건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악성 코드가 침투한 후에도 한 달 넘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KT는 더 가관입니다. 2025년 8월 사건 조사 결과 뭐가 문제였을까요?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였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admin 12334였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한국통신산업 1위 기업의 관리자 비밀번호가 admin 12334였습니다. 초등학생도 뚫을 수 있는 비밀번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비밀번호가 3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안 규정상 관리자 비밀번호는 3개월마다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그대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담당자가 바뀌기만 편하려고 간단한 비밀번호를 쓴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무능입니다. 기업들의 무책임과 안일함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뜨린 겁니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 해킹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 거짓말입니다. 네 번째 충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이죠. 그럼 가해자는 누구일까요? 해커? 맞습니다. 하지만 해커만이 아닙니다. 기업도 가해자입니다.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행법상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기업은 과징금만 내면 끝입니다. 형사처벌은 거의 없습니다. 담당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그것도 기업이 대신 내주고요. 반면 피해자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합니다. 불법 대출 받았으면 그걸 증명해야 합니다. 자기가 안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악마의 증명이라고 합니다. 없는 걸 증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실제로 55세 자영업자 이순희 씨의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순희 씨는 2025년 10월 갑자기 신용카드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700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이순희 씨는 그 카드를 발급받은 적도 사용한 적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순희 씨의 정보로 카드를 불법 발급받아 쓴 겁니다. 이순희 씨는 카드사에 전화했습니다. 저 이 카드 안 만들었어요. 카드사 답변은 이랬습니다. 그럼 증명하세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순희 씨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지만 범인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한편 카드 대금은 계속 연체됐습니다. 연체이자가 붙었습니다. 신용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이순희 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신용등급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사업 자금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순희 씨의 잘못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뿐입니다. 그것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 기업의 보안 허술 때문에요. 그런데 결과는 30년 운영하던 가게를 잃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더 화가 나는 건 카드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조사 결과 고객님이 피해자가 맞습니다. 대금 청구를 취소하겠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순희 씨는 이미 가게를 접은 후였으니까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구조가 드러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집니다. 기업은 형식적으로 사과합니다. 과징금을 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피해자는 평생 고통받습니다. 신용등급 복구하는 데만 몇 년 걸립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또 다른 기업에서 또 유출 사고가 터집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들이 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벌금이 너무 적으니까요. 처벌이 약하니까요. 다섯 번째 충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뭐 하고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시하고 처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몇 건이나 발생했을까요? 공식 집계로만 2,500건입니다. 하루 평균 7건입니다. 그럼 처벌은 2,500건 중에서 과징금이 부과된 거는 120건입니다. 약 5%입니다. 나머지 95%는 경고 조치로 끝났습니다. 경고가 뭡니까?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이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업들이 웃습니다. 경고받았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120건의 평균 과징금은 얼마일까요? 약 15억 원입니다. 많아 보입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용돈입니다. 삼성전자 연 매출이 300조 원입니다. 15억 원은 삼성전자 매출의 0.0009%입니다.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에는 GDPR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과징금이 얼마일까요? 최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4%입니다. 구글이 유럽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냈습니다. 과징금이 5천억 원 넘게 나왔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 단위 과징금이 나옵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한국은 최대 과징금이 매출의 3%입니다. 그것도 잘 안 매깁니다. 대부분 0. 몇 %로 끝납니다. 이 정도로는 절대 기업이 변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바꿀까요? 기업들의 로비 때문입니다. 과징금 너무 세게 매기면 기업 망한다. 이렇게 압박합니다. 진짜 망할까요? 안 망합니다. 유럽 기업들 봐라. GDPR 시행된 후에 망한 기업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소비자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한국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기업 편만 듭니다. 여기서 악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합니다. 유출 사고가 터집니다. 형식적 사과를 합니다. 약한 과징금을 냅니다. 정부는 눈 감아줍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피해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매년 수백만 명씩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약하거든요. 기업은 강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만 실행하십시오. 첫 번째, 이중인증을 반드시 설정하십시오. 이중인증이 뭡니까? 비밀번호 외에 추가로 한 번 더 본인 확인하는 겁니다. 문자 인증번호, 지문 인증, 얼굴 인증 등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설령 비밀번호가 유출돼도 이중인증이 있으면 해커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중인증을 설정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피해율을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중인증 설정한 사람의 피해율은 0.5% 미만이었습니다. 안 한 사람은 15%였습니다. 30배 차이입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은행 앱 열어서 이중인증 설정하십시오. 카드사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찮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 귀찮음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5분이면 됩니다. 지금 하십시오. 두 번째,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꾸십시오.
3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년씩 같은 비밀번호를 씁니다. 심지어 모든 사이트에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이트에서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해커는 다른 사이트에도 똑같은 비밀번호로 시도합니다. 성공률이 70%가 넘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 쓰니까요. 비밀번호 관리 어렵다고요? 비밀번호 관리 앱을 쓰십시오. 무료 앱도 많습니다. 앱이 자동으로 복잡한 비밀번호를 만들어주고 저장해줍니다. 여러분은 마스터 비밀번호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편합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 제공 동의할 때 꼼꼼히 읽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동의 버튼만 누릅니다. 약관 안 읽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기업들은 약관에 온갖 걸 다 넣어 놓습니다. 제3자에게 정보 제공 가능. 이런 문구가 있는지도 모르고 동의합니다. 실제로 쿠팡 약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휴사에게 정보 제공 가능. 제휴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이 쿠팡에 제공한 정보가 200개 회사로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셨습니까? 하셨겠죠? 안 읽고 동의 버튼 누르셨으니까요. 앞으로는 읽으십시오. 귀찮아도 읽으십시오. 특히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을 구분하십시오. 선택 동의는 안 해도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다 동의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상위 10%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귀찮다고, 어렵다고,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안 합니다. 그렇게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회적 압력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기업은 계속 무책임하게 굴 겁니다. 정부는 계속 눈 감아줄 겁니다. 어떻게 목소리를 낼까요? SNS에 올리십시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과 받았는데 또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올리십시오. 친구들에게 말하십시오. KT 또 유출 사고 났대. 우리 통신사 바꾸자. 이렇게 말하십시오. 소비자의 힘은 강합니다.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매출 감소입니다. 고객 이탈입니다. 만약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난 후 100만 명이 탈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쿠팡이 정신 차릴까요? 차립니다. 안 차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통신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냈습니다.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해지했습니다. 고객 20%가 떠났습니다. 통신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즉시 CEO가 사퇴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과징금의 2배를 보안 투자에 쏟아부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됩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마십시오. 목소리를 내십시오. 이게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5가지 진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첫째,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진심이 아닙니다. 보안 투자보다 벌금이 더 싸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출된 개인정보는 실제로 거래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크웹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셋째, 대부분의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관리 소홀 때문입니다. 넷째, 피해자는 평생 고통받지만 기업은 형식적 사과와 약한 과징금으로 끝냅니다. 다섯째, 정부의 규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기업 편만 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쓰디 쓴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이중 인증 설정하십시오. 비밀번호 바꾸십시오. 약관 읽으십시오. 목소리를 내십시오. 이게 여러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쿠팡과 KT의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터질 겁니다. 기업들이 변하지 않는 한요.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2026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개인정보는 나의 자산이다. 기업에 맡긴 게 아니라 내가 관리하는 거다. 유출되면 내가 책임진다. 기업은 책임 안 진다. 정부도 안 지켜준다. 나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이 진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을 계기로 삼으십시오.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당신의 안전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